자, 렌더 세팅 창은 여기 있어요. 슬레이트 모양과 톱니바퀴 모양이 같이 있는 거. 요거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슬레이트 모양과 톱니바퀴가 같이 있는 애. 요거 클릭하시면 렌더 세팅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아까 그 레이 랩스와 샘플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커먼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파일 형식 뭐 이런 것들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뭐 설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대충 답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냥 한번 보시면 여기서 960, 540 이런 거 되어 있으면 돼요. 지금 일단은. 파일 형식이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여기 이미지 사이즈 이런 것만 되어 있으면 넘어가도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아놀드 렌더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놀드 렌더러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아놀드 렌더러에 대한 렌더 세팅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기 보입니다. 혹시라도 아놀드 렌더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야죠. 윈도우 세팅 앤 프리페어런스 플러그인 매니저 들어가셔서 이 창이 어디에 만들어졌을까? 또 이상한 데 만들어졌나? 또 이상한 데 만들어졌나 봐. 아, 참. 여기 들어가셔서 mtoa.mai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로딩 할 수 있게 체크해 주시면 아놀드 렌더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샘플링, 레이 뎁스 나머지는 여러분들 딱히 뭐 열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샘플링과 레이 뎁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 모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은 높이면 높일수록 렌더링의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낮추면 렌더링 품질은 낮아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카메라, 디퓨즈,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SS는 서버 서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볼륨, 인디렉트, 또 레이 뎁스에는 디퓨즈,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볼륨, 트랜스퍼런시, 뎁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있냐 그러면 네, 디퓨즈 전체적으로 여기 쉐이더의 컬러감이라든가 덩어리감이라든가 재질감을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품질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디퓨즈 올려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곱게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디퓨즈가 낮춰주면 막 점이 생겨요. 점점점점 노이즈가 많이 심각하게 많아져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라든가 리플렉션 되는 것들을 잘 계산해 주는 것. 트랜스미션, 투명도. 투명한 거를 잘 렌더링 걸게 해줄 수 있는 거. SSS, 서브 서페이스 쉐이더라고 했잖아요. 서브 서페이스 쉐이더. 빛이 추가됐을 때의 느낌들을 표현해 주는 거를 잘 계산해 주는 거. 볼륨 인디렉트. 이건 이제 볼륨 볼륨 쉐이더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이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눠져 있냐면 이런 것들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전구를 렌더링을 할 건데 여기에 서브 서페이스 쉐이더의 옵션을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얘를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만 늘어나는데 낮춰놔도 되죠. 왜? 여기 렌더링 할 때는 전혀 그런 옵션을 활용할 내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또 반면에 트랜스미션, 투명도. 난 이 전구라는 거를 렌더링 할 건데 이 트랜스미션을 낮춰야 할까? 투명도의 품질을 올려줄 수 있는 앤데 당연히 올려줘야 되겠죠. 투명한 유리체의 오브젝트를 렌더링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할 건데 트랜스미션을 낮춰버리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올려야 되죠. 스페큘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광 있는 물체를 렌더링 할 일이 없어. 그러면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요거를 그냥 한 이 정도, 이 정도로만 좀 낮춰서 렌더링을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레이 뎁스로 넘어갈게요. 레이 뎁스. 얘네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얘네들의 큰 역할은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의 양쪽에 거울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 형태로 있는 아파트들이 꼭 각 한두 개씩 있어요. 주변에. 거울이 하나 정도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거울이 이렇게 사방에 있어가지고 혹은 양쪽 면에 있어가지고 서로 막 계속 반복돼가지고 막 리플렉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는 저 한 세 번째 비춰지는 나를 보려고 막 빨리빨리 움직여 본 적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있는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했지만 불가능하죠. 내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은 많이 안 해보셨나? 네. 가끔씩 공포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공포 영화에서도 이렇게 유리에 막 반복돼서 비춰지는 내가 똑같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저 중에 하나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공포 영화 되게 많은데. 자, 실제 세계에서는 서로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울에 리플렉션 되는 애들이 무한대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리플렉션을 해주는데 우리가 만약 그거를 컴퓨터 상에서 그 거울에 비춰지는 애들을 무한대로 리플렉팅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야는 꺼집니다. 재수없으면 컴퓨터 자체가 꺼져요. 왜? 계산의 끝이 없으니까. 이 컴퓨터라는 곳은 계산의 끝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얘는 뭐 그죠? 네, 현실이나 가능하지 그런 건. 그래서 몇 번 계산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거울이라는 거에 이게 계속 리플렉션 되는 게 빛이 계속 반사돼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페큘러 혹은 디퓨즈 혹은 이 투명도에 관련된 빛을 몇 번 계산해 줄 거야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높이면 실제 세계와 같은 느낌처럼 표현이 되겠지만 쓸데없이 낮춰도 돼. 한 3 정도로 한 3번만 왔다 갔다 계산해.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설정한 씬에서는 실제 혹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룩이 나와. 그러면 이 정도로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많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계산만 늘어나고 시간만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적정한 수치를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건 그러면 그 적정함이라는 건 어떻게 찾냐? 일일이 다 바꾸면서 렌더링을 해봐야 돼요. 왜? 씬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옵션들이 어디에도 있냐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라는 애들 안에도 있어요. 아놀드에 있다고 그랬죠?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보시면 여기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다들 아시겠죠? 여기 다 있다고 그랬죠? 이런 애들에 대한 옵션들이 똑같이 존재하죠. 근데 렌더 세팅에도 존재해. 이건 뭘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에서는 트랜스미션의 품질을 한 6 정도가 되게끔 내가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렌더 세팅에서는 한 2 정도만 되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렌더링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엔 제한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제한. 여기 정도까지의 품질만 렌더링 돼. 이 정도만 렌더링 돼. 1 정도만 렌더링 돼. 근데 여기 서페이스 쉐이더 안에 옵션들은 막 되게 품질을 좋게 해놨어. 6 정도까지 막 하게끔 해놨어. 근데 그 렌더 세팅에는 이 정도로만 해놨어요. 그럼 렌더링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 쉐이더의 고품질의 세팅 값을 따르지 않죠. 이 렌더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은 전체 씬에 대한 제한 값을 주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질감 여기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라는 여기 쉐이더에서 수치를 아무리 내가 좋게 해놔도 전체 환경의 제한 값을 이렇게 낮춰버렸으면 얘는 여기까지만 꽤 계산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쉐이더에다가 이거 6 정도까지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렌더 세팅도 올려줘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를 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쉐이더에는 어떤 건 뭐 6 정도로 하고 어떤 건 뭐 1 정도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세팅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 자체 안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 품질의 어떤 그 제한 값을 따라주면 거기까지는 다 포함시켜준다. 표현을 해준다. 근데 요걸 이미 렌더 세팅, 전체 아놀드 렌더의 세팅을 되게 낮춰놔 버리면 여기 쉐이더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치를 높게 나와도 그냥 러프하게 나온다. 나중에 중간고사를 하실 때는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높이셔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낮췄을 때랑 높였을 때랑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적절하게 적정한 딱 정도로 수치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이 정도, 토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10이지만 나머지는 그냥 2 내지 1 정도로 낮춰놓고 하겠습니다. 하이퍼 쉐이드 창 열어주시고요. 하이퍼 쉐이드 창은 여기 있죠? 요거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할까? 여기 하이퍼 쉐이드 창이죠.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 아놀드 클릭. 그러면 아놀드에 있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를 찾아 내려가니까 여기 있네요. 자, 몇 개를 만들 거냐면 요거 유리, 그 다음에 요거 바디에 있는 거 금속 느낌 쉐이더 만들 거니까 일단은 2개. 일단은 2개고요. 잠시만요. 세퍼레이트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전구를 잘 관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몸통도 유리예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거 필라멘트를 잡아주는 얘는 쇠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냥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네, 요거 유리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 요거는 뭐 나중에 과제하실 때는 쉐이더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 뭐 요걸로 하면 되죠. 요걸로 해도 되죠. 요것도 약간 알루미늄 같은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는 애라서. 그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는 해줘야죠. 필라멘트 쉐이더는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유리 질감 쉐이더 하나, 그 다음에 금속성 하나, 그 다음에 필라멘트 쉐이더 하나.
쉐이더를 한 3개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그 다음에 그림자만 뽑아내고 싶을 때 섀도우 매트 쉐이더까지 하면은 총 스탠다드 서페이스는 3개, 그림자 AI 섀도우 매트는 하나 정도에만 꺼내 놓으면 되시겠죠. 네, 클릭하면 만들어지죠. 자, 섀도우 하나 클릭하고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는 3번 클릭해서 3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름 바꿔줄게요. 자, 섀도우 매트 우클릭 리네임 섀도우. 아니 이건 계속 반복이라서 그냥 이건 빨리 하는 거예요. 네. 창 2개가 이상하게 뜬다고요? 섀도우 매트 하나. 그다음에 스탠다드 서페이스 3개. 네, 그건 상관없어요. 박주현 학생 들어왔대. 그 특강 그 질문 답변은 여러분들 저기 물론 듣고 들어오셔서 뭐 상관없겠지만 혹시라도 질문하고 그냥 오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가셔서 영상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 보시면 거기서 답변 보시면 되겠죠. 네, 하나는 일단은 글래스로 해놓을게요. 이름을 우클릭 리네임 글래스. 그 다음 하나는 필라멘트 우클릭 리네임. 제가 이거 기록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네. 필라멘트 스펠링을 모르겠어. 그냥 나만 알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몸통 여기 연결되는 부분 얘는 그냥 바디라고 할게요. 얘도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구의 저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바디 하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이름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텍스처가 엄청 많아지면은 이름 안 바꿔놓으면 몰라요. 저는 이걸 졸업작품 하시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같은 팀인데 걔 진짜 그게 한번 본 적 있어가지고 제가 저기 박장대소로 했는데 텍스처가 여기 쉐이더가 막 한 50개가 넘어요. 근데 애가 이름 안 바꿔놨어. 근데 그거를 다른 팀원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텍스처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다 움직이게 선택하고 색깔을 바꿔보고 그래야지 알지. 그래서 걔한테 그랬죠. 저기 누구야? 이거 했던 애한테 이거 이름 다 바꿔서 다시 주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작업한 사람밖에 모르죠.
이거 저는 요거 모델링이 좀 정리가 덜 돼 있어서 모델링을 어? 전구 바디가 갑자기 사라졌지? 내가 지웠나?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하라 그랬죠? 요 초록색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당황하지 마세요. 바디 필요 없고, 네. 얘도 그냥 글래스 2, 얘도 필요 없고, 필라멘트. 제가 이거 필라멘트 이렇게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창피합니다. 다시 우클릭, 이름, 섀도우. 글래스. 필라멘트. 하나는 바디.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머터리얼을. 자, 이제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글래스니까 아웃라인 상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할게요. 얘 이름 글래스고, 난 이 글래스에다 이 글래스 머터리얼을 연결할 거니까, 네, 선택한 상태에서는 이 글래스 머터리얼 아이콘에서 우클릭 위로 올리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해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바디, 바디는 바디 쉐이더,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들어갔을 거예요. 잘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얘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애라서 지워버리고. 네, 이 몸뚱아리도 글래스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요거 글래스 쉐이더를 입힐게요.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네, 요거 두 개는 요거 바디 금속성인 걸로 한다고 그랬죠. 원래는 약간 질감이 다르긴 한데 그냥 뭐 워낙 작은 요소라서. 자, 필라멘트는 네, 필라멘트 만들어 놓은 거 필라멘트 머터리얼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선택. 다시 5번 눌러서 요거를 이제 잘 들어갔나 확인할 때는 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거예요. 요게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 열리는 아이콘이에요. 열면 여기 글래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래스 1, 나 아까 글래스 1 쉐이더 연결한 거예요. 보시면 글래스 1 쉐이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에 쉐이더가 잘 들어갔으면 이렇게 뜹니다. 요거 선택해서 볼까요? 바디 해가지고 AI 스탠다드 서페이스가 들어갔다는 거를 의미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필라멘트, 네, 필라멘트 쉐이더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내가 이렇게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으로 선택을 해서 입힌 게 잘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더 궁금하면 컬러 같은 거 바꿔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글래스 1이라는 쉐이더의 컬러 옵션을 바꿨더니 지금 이 글래스 오브젝트의 색깔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바디 쉐이더를 움직였더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네, 연결이 잘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글래스예요. 글래스. 도대체 이 유리라는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단순히 이 프리셋에서 글래스로 바꾸면 표현이 됐던가. 이거 누군가가 해봤을까? 안 해봤을 거라는 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슬픈 추측을 해봅니다. 안 돼요, 잘. 네, 이걸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저랑 같이 네, 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준비 잘 하세요. 자, 글래스 쉐이더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얘는 투명한 유리이기 때문에 베이스 얘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건들 게 없어요. 왜? 얘는 그냥 투명한 유리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인 부분은 얘의 컬러, 실제 보여지는 얘의 컬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바꿔주는 애잖아요. 이걸 내가 네, 투명하지 않은 애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 주사위 혹은 로켓에다가 색깔 넣는 것처럼 하면 되지만 얘는 유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의미가 없어. 보지 말고 넘어가요. 자, 그 밑에 스페큘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죠, 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유리는 뿌연 유리 아니고서는 다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굴절이 되죠. 유리를 통과해서 그 뒤편으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 배경들이 굴절돼서 보이는데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여기 스페큘러에 있어요. 웨이트는 1이면 되고요. 스페큘러의 컬러는 네, 화이트면 되겠죠? 이 러프니스는 리플렉션 되는 애를 약간 뿌옇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러프니스는. 근데 완벽하게 이 전구는 보통 투명한 전구는 러프니스가 생길 게 별로 없죠. 0이어도 되는데 근데 진짜로 그죠? 근데 약간 어떤 전구에 리플렉션 되는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약간 정말 약간은 뿌옇게 하고 싶다. 그럼 살짝 올려주면 뭐 좋겠고 많이 올리면 굉장히 약간 매트하게 변해요. 그 약간 뿌연 유리 같은 느낌으로. 설명보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가면서 수치 바꾸고 렌더링하고 수치 바꾸고 렌더링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0 내지는 0.1로 해놓겠습니다. 자, IOR로 넘어갈게요. IOR은 굴절을 제어할 때 쓰는 옵션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자료에 다 있어요. 굳이 뭐 IOR 굴절 값이래 적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한글 문서 드렸던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체크해야지, 이런 거. 어떤 걸 체크하냐면 이 IOR의 수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지? 1.01 정도로 하세요. 요거 텍스트에도 보시면 자, 스페큘러 옵션에서 IOR의 특징은 뭐냐면 1이 기본이다. 1로 해놓으면 굴절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굴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유리에 반사돼서 보여지는 이미지건 그 유리 뒤편으로 보이는 이미지건 분명히 빛이 굴절해서 전구의 그 동그란 표면으로 들어가는 이 빛에 의해서 굴절이 돼서 약간 일그러지잖아요. 그 일그러짐을 안 생기게 하겠다 하면은 1이에요. 근데 약간의 굴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1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1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러면 1보다 작아졌을 때의 굴절은 어떤 거고 1보다 커졌을 때의 굴절은 어떤 거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해봐야지. 바꿔서 렌더링을 해봐야 돼요. 전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오목하게 굴절되는 것과 볼록하게 굴절되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수치를 제가 좀 미세하게 했죠. 0.1.01. 이거는 수치가 되게 민감해요. 굴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면 잘 안 보여요. 변화값이. 1보다 조금씩 올리면서 해봤더니 1.01 정도면 얇은 유리의 표면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굴절 느낌을 표현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내리거나 아니면은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시면 굴절 값이 막 변하는 게 되게 잘 보이실 거예요. 너무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넘어갈게요. 이런 거 설명 안 했어요. 오전반에서. 넘어가야지 우리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트랜스미션으로 넘어갑시다. 왜? 투명한 거를 만들어주는 애니까. 트랜스미션이라고 돼 있어요. 아놀드 이 쉐이더의 투명도는. 저기 보통 불린이라든가 램버트 이런 쪽으로 가면 트랜스퍼런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트랜스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름을 바꿔놨는지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팝하고에다가 쳐서 보면 미션이라고 나와요. 자동차 뭐 이렇게 변속기 뭐 이렇게 떠요. 트랜스미션이 뭐 투명도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웨이트 투명도의 웨이트가 0이면 불투명한 거예요. 투명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가면요. 반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올리면 투명해지는 거죠. 완전 투명해지는 거죠. 1이 되면. 그래서 이게 트랜스미션의 웨이트가 1이면요. 베이스가 죽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가 없어지니까. 투명한 애한테 무슨 색깔이 의미가 있어. 완전 투명한 애한테. 약간이라도 반투명하면 의미가 있지, 색깔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완전 투명한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웨이트는 1로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도 한번 같이 보세요. 이제 요거 5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트랜스미션의 투명도의 웨이트 값은 1로 하면은 완전 투명해지는데 이 컬러, 그다음에 웨이트 밑에 있는 이 컬러의 색깔은 뭘 의미하냐? 보시면 블랙에 가까우면 불투명, 화이트로 가면 투명. 뭐 아니면 반대겠지. 근데 얘를 약간 어둡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투명하지만 뭔가 그 안에서의 약간 덩어리감을 조금 뭔가 만들려고 그런 걸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트 값을 실제로 완벽한 투명함은 존재할까요? 없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투명한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있고 그 공기에 의해서 네, 공기는 아니지. 뭐 수증기가 있고 그 수증기에 의해서 빛이 굴절돼서 저 멀리 있는 건 푸르게 보이는 지금 이 공간에서도 빛은 굴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네, 절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특히 이런 흐린 날씨에는. 근데 여기 어떤 유리를 투과해서 그 반대편에 어떤 뭐 공간을 본다? 네, 실제로는 완벽하게 투명한 건 없죠. 그래서 약간 낮춰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투명하게 할게요. 스페큘러가 아니라 트랜스미션. 네, 그래서 트랜스미션 웨이트는 1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컬러는 약간 검은색보다는 좀 밝은 느낌으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왜 껌껌하죠? 왜 전구가 안 보이죠? 빛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요거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빛이 없으니까 얘가 꼼꼼한 거예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치해도 되는데요. 디렉셔널 라이트로만 설치해서는 얘의 투명함을 볼 수 없어요. 왜? 이 공간이 검게 렌더링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나는 얘를 완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얘 검게 보여요. 그래서 스카이 돔 라이트에다가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아놀드 가셔서요. 메뉴 아놀드 가셔서 라이트에 있었죠? 라이트에 스카이 돔 라이트. 클릭하시면 만들어져요. 만들어짐과 동시에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이 스카이 돔 라이트의 옵션을 볼 수 있는 거로 바뀝니다. 친절하죠? 자, 여기다가 어디다가 연결을 했죠? 이미지를. 이 스카이 돔 라이트에다가 어디다가 이미지를 연결을 했죠, 저희가?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처음 한 거니까. 칼라에다가 연결했어요. 스카이 돔 라이트 칼라. 여기 체크무늬 누르면 크리에이트 렌더 노드 창이 알아서 뜨고요. 여기 파일. 요거 클릭. 파일이 연결된 거예요. 요거 폴더 모양 눌러서 어떤 이미지랑 연결하지? 마음에 드는 걸로. 오픈. 연결이 되죠? 여기서 스카이 돔 라이트의 칼라, 인텐시티, 레졸루션이 있는데 레졸루션을 여러분들이 높이면 만약에 이 이미지가 한 8000 픽셀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되게 높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올리면 그걸 다 반영을 해줘요. 대신에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뭐 굳이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렌더링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일단 주광은 없지만 주위 공간에 이건 있으니까. 뭔가 보이죠? 보이는데 뭔가 2% 부족해요.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왜 검은색으로 보일지 한번 봐야겠어요. 일단 여기 세팅을 먼저 한번 쭉 볼게요. 제가 뭐 하다 보면은 왜 1.5가 돼 있냐 또? 아까 난 어디서 바꾼 거지? 1.0이. 네,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트랜스미션도 왜 다시 돌아갔지? 희한하네. 아, 바디. 죄송해요. 바디가 아니라 저기 글래스죠? 깜짝이야. 그치. 볼게요. 스페큘러, 웨이트 1. 네, IOR 1.01 돼 있고. 웨이트 1, 컬러, 네, 약간 어둡게 돼 있고. 아, 뎁스를 안 바꿨네, 뎁스를. 뎁스를 60 내지는 한 30 정도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뎁스를 0으로 해놓으면 이 전구를 통해서 들어간 빛의 그림자가 네, 이 투명함을 다 계산을 안 해줘요. 아니, 계산을 다 해주지. 근데 약간 네, 수치를 올리면 아무리 얘네가 투명한 거라도 빛이 여기 유리를 추가하면 어쨌든 굴절돼서 약간
튕겨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분명히 여기서 빛이 나지 않는 이상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죠. 아무리 투명한 애라도. 그래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리면 그냥 완전 투명하게 그림자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약간은 너무 얘만 그림자가 없으면 좀 이상해요. 빛이 굴절이 되면 그림자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투명한 유리여도. 유리 컵에 그림자 생기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봤다라면 지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코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델링 이 메쉬 이 폴리건의 옵션에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거 가봅시다.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 보시면 얘가 지금 얘 이름이 글래스잖아요. 지금 이 유리 폴리곤 이름이 글래스인데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 보시면 글래스가 있고 글래스 쉐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옵션은 글래스 쉐입, 이 쉐입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도 보시면 요걸 빼먹었네요. 해당 폴리곤 아놀드 옵션에 있는 어퍼 큐 체크 해제하는 것이 유리의 그림자 표현에 적절하다라고 써놨죠. 자, 그럼 그게 어딨냐? 글래스 예 쉐입이라고 있고 밑에 내려가면 아놀드라고 있어요. 아놀드의 요 화살표를 눌러서 세부 옵션들을 열어보면 어퍼큐라고 있죠. 얘가 아마 투명도 약간 비슷한 의미일 거예요.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유리 질감으로 얘를 좀 표현을 잘 안 해줘요. 특히 그림자에서. 그래서 어퍼키를 체크를 해제해라 라는 거예요. 교수님, 네. 클래스 쉐이프 창이 안 보이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서. 네. 네, 여기서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는 모든 폴리곤 오브젝트에 요거 채널 정보가 있으면 얘의 어떤 쉐이더 혹은 얘의 렌더링과 관련된 또 정보가 여기 또 따로 있어요. 쉐입에. 이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저 글래스밖에 없는데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거 한번 보죠. 나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네. 어퍼큐요. 어큐 아니고요. 어퍼큐. 아놀드. 쉐입. 아놀드. 어퍼큐. 내가 괜한 말을 했어. 지금 이제 어퍼큐만 보면 계속 욕이 생각날 거 아니야. 어퍼큐를 체크를 해제하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왜 없지? 여기 얘 이름은 지금 티스피어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안 바꿨으니까 당연히 글래스가 안 되지. 맞아요. 뭐가 연결이 안 되지도 있죠. 네. 저 쉐입이라는 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얘도 보면 그러겠네. 쉐입이라는 창이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저는 얘 폴리곤 이름을 글래스로 바꿔놨으니까 글래스 쉐입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름을 안 바꿨으면 얘 지금 이름이 폴리 서페이스 1이잖아요. 그럼 폴리 서페이스 1, 폴리 서페이스 쉐입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혹시 아까 저기 온라인 수업상에서 안 보였다고 하신 분도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진짜로 이게 쉐입 이게 없으면 네,
가봐야죠. 어디서 뭐 열든가 해봐야겠죠. 얘는 제 경험상 어디서 뭐 따로 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진짜로 이게 없으면 뭔가 찾아보든가 아니면 뭔가 노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퍼큐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클래스 이제 넘어가서 아직 더 하기 전에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제 된 거예요. 뭔가 투명한 유리를 만들어 주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직 2% 부족해요. 뭐가 2% 부족할까요? 그냥 딱 이걸 이미지로 이렇게 봤을 때. 유리가 약간 매트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유리가 뭔가 약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뒤에 좀 뭐가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 걸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제 참 뭔가 부족해. 실제 이런 공간에 꺼져 있는 전구에 유리라면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반짝반짝한 느낌. 주위 배경에 반사되는 물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속이 꽉 찬 유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이 꽉 찬 유리여도 이 표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그거를 어디서 표현해 준다? 코트에서 표현해 준다. 그 밑에 있는 트랜스미션 서브 서페이스는 저기 B2가 되는 거 얘기했었죠. 그 밑에 있는 코트. 여기서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0.5만 해주면 약간 예를 들어서 흰색의 물체가 있어요, 여기. 그럼 얘를 코트를 0.5 수치로 해놓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반투명하게 여기 리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리처럼, 아니, 거울처럼 내가 리플렉션 하고 싶으면 아예 1로 올리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0.5 정도로만 할게요. 만약 여기가 되게 조명이 많고 막 이런 공간이고 되게 밝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로 해주면 더 1로 해주는 게 맞겠지. 근데 이것도 1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0.5 정도로 해놓고 한번 보겠다라는 의미랄까. 근데 많이 그냥 화이트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러프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코트 여기에 반사되는 어떤 물체를 약간 뿌옇게 반사시킬 거냐 아니면 진짜로 완전히 그냥 거울처럼 뿌여지지 않고 굴절시킬 거냐. 자, IOR은 일단은 뭐 건들지 않고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 IOR이 수치가 1.5 정도 되면은 굴절이 엄청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왜 굳이 제가 안 건드리냐고 혹은 지금 텍스트에 보시면 2.5 정도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더 올리는 거잖아. 그럼 굴절이 더 심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걸 왜 1.5 정도로 굴절이 심하게 놔두냐? 유리가 둥그니까. 전구가 둥그니까. 전구가 만약에 얘가 약간 평평하다고 한다면 낮춰야겠죠. 굴절이 막 둥근 물체에 굴절되는 것처럼 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얘는 이 표면상에 굴절되는 이미지가 심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둥근 물체니까. 그래서 굳이 안 낮추고 하는 겁니다. 1.5 정도로. 자,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어드밴스드라는 옵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드밴스드에서 중요한 건 이 커스틱이라는 거예요. 커스틱.
7번 어드밴스에서 커스트 기능을 체크하여 활성화. 빛이 표면에 닿고 반사되는 것을 활성화하는 기능으로서 그림자나 빛의 반사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을 계산을 해준다.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작업이 아니라면 굳이 켜놓을 필요가 없다. 왜? 렌더링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디퓨즈 샘플 수치 높여야 하고 렌더링 시간이 근데 길어진다. 이건 지금 대표적으로 디퓨즈 샘플링 수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틱을 체크를 해주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마야라는 공간은 여기 꺼져 있으면 빛이 만약에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만 있어요. 이 공간에 지금 우리는 이제 스카이 돔 라이트라는 걸 일단 넣기 때문에 사방에서 빛이 나오는 걸로 해놨는데, 껌껌한 공간에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만 딱 설치하면은 마치 우리가 껌껌한 공간에 촛불 하나 켜놨을 때의 느낌이랑 똑같아요. 촛불을 등지고 있는 부분은 블랙으로 떨어지죠. 왜? 계산을 안 해줘요. 만약 그쪽까지 계산하려면 라이트를 따로 설치해줘야 돼. 근데 이 커스틱을 활성화시켜주면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만 있더라도 반대쪽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게 빛이 반사광에 의해서 튕겨져서 여기가 밝을 거야라는 걸 계산해주는 애가 커스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저를 보시면 여기 이 TV 뒷면에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공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밝아요. 생각보다 어둡지만 그 안에서도 물체가 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빛들이 들어가서 튕겨가지고 여기가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계산해 주는 게 커스틱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커스틱이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여기를 무조건 내가 이렇게 보면 그냥 블랙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실제 공간에서는 아무리 빛이 하나더라도 주위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반사를 해서 그 빛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계산해 주는데 실제 공간에서는 그거를 약간 그런 것처럼 해주는 게 커스틱이에요. 체크를 해주면 조금 더 계산을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코트까지 하고 어드밴스 커스틱까지 해놓고 렌더링을 하면은 또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비교를 해보죠. 이제는 조금 그렇지. 전구 느낌이 나죠. 전구에 리플렉트 되는 것들이 보이면서 여기에 글래스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치 바꿔가면서 어떤 글래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글래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꿔가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글래스 표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바디. 여기 약간 은색 같은 걸로 해볼까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굳이 글래스는 프리셋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글래스 표현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스페큘러, 트랜스퍼런시, 그다음에 코트, 모든 옵션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재질 중에 하나라서 지금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바디의 얘는 그냥 여기 프리셋에 있는 금속 같은 애의 재질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커퍼, 청동 느낌, 뭐 90%로 할까요? 색깔만 약간 내가 이대로 놔두면 진짜로 약간 녹색띠 그 청동의 느낌이 드는데,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겠지. 실제로도 있어요. 약간 노란 저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전구가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베이스에 있는 컬러를 뭐 회색이나 뭐 약간 녹색 같은 느낌 좀 바꿔주시면 그럴싸합니다. 약간 녹회색 같은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전구에다가 빛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오전 시간에 메시라이트는 일단 배운다는 의미에서 이제 한 거라서, 하지만 이게 메시라이트가 이렇게 효과가 좋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해봐야겠죠. 바닥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빛이 좀 느껴지려면 이 공간이랑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상관 있지. 그림자 줘야 되니까. 그림자 하나 만들어 놓고 바닥 하나 만들고 얘한테 아까 만들어 놨던 섀도우 매트 쉐이더 연결하죠. 그리고 스카이돔 라이트는 좀 어둡게 할게요. 저는 인텐시티를 한 0.1 정도로 어둡게 나오고, 이 공간에 뭔가 빛이 어디 있을까? 그냥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거 하나 꺼내서 주광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쪽 어디선가 위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여기서 들어오네. 그냥 치워놓고 여기 그림자가 생기겠죠? 너무 밝으면 저기 필라멘트에 나오는 빛의 설정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어둡게 네, 좋아. 어둡게 가는 거예요. 네. 어떤 거요? 라이트 어떤 거? 뭐 요거 디렉셔널 라이트 꺼내는 거야? 여기 렌더링, 쉘보 렌더링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디렉셔널 라이트 클릭하시면 만들어지는데, 이게 아이콘이 너무 작아서 그냥 키워 놓는 거예요. 얘 키운다고 빛이 더 세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선택하기 편하려고. 자, 필라멘트의 라이트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라멘트의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옵션에 가시면 먼저 얘 에미션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방출한다, 방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요걸 이제 올리면 여기서 마치 빛이 나오는 것처럼 밝게 표현해줘요. 그동안에 여기다 설정한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될 만큼 그냥 밝아져. 이렇게 완전 웨이트를 1로 하고 컬러를 이렇게 화이트로 해놓으면 이 필라멘트가 흰색으로 됩니다. 그죠? 근데 약간 백열등이니까 약간 완전 노란색도 아니죠? 백열등이. 요즘엔 백열등 볼 일이 별로 없나? 약간 주황빛도 약간 있지 않나? 네. 약간 주황색 빛도 약간 있어서 뭐 적절하게, 네. 아까 봤는데
네, 빛이 뭐 엄청 세면 사실 화이트겠지. 조금만 더 화이트에 가깝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라이트를 할 건데 이 라이트는 어떤 라이트냐면 메쉬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메쉬 얘네들을 다 메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폴리곤 애들을. 그래서 우리 보시면 모델링에 보시면 메쉬, 에디트 메쉬, 메쉬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아놀드에 가면요. 라이트에 메쉬 라이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추할 수 있죠. 라이트인데 메쉬 라이트래. 뭔가 폴리곤에서 라이트가 나오는 건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이 필라멘트의 형태대로 라이트가 생기게 해주는 거가 네, 메쉬 라이트예요. 그러면은 이 필라멘트를 선택하고 아놀드 가셔서 이 메쉬 라이트를 클릭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라이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드세요. 클릭 했더니 여기 아웃라인 성에 보시면 그 전에 필라멘트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가 표시가 되고 그 안에 라이트 필라멘트라는 게 만들어졌죠. 아까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을 볼까요? 필라멘트, 라이트, 라이트, 필라멘트. 그러니까 메쉬 라이트에게 메쉬 라이트의 라이트 옵션들. 약간 약간 노란 주황한 빛이 나오게 할 거고, 인텐시티는 조금 올릴까요? 한 5 정도로. 익스포저는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렌더링을 해보죠. 빛이 보이는데 필라멘트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메쉬 라이트의 옵션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메쉬를 보여주면서 라이트가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이 라이트만 보이게 할 건지 체크를 안 한 거죠. 체크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필라멘트도 보이고 이 빛에 의해서 네, 보여지죠. 네. 인텐시티를 한번 더 올려볼까요? 한 10. 네, 얘네가 유리라서 빛이 이제 닿기 시작하네, 여기 바디에도.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네,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대단한 효과가 있진 않아서. 일단 메쉬라이트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이 바디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바디에다가. 체크해놓고.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때는 이 바닥에 제가 지금 섀도우 매트를 넣었기 때문에 빛이 여기 닿는 거는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림자만 지금 빠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임의로 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빛이 어떻게 닿고 있는지, 그림자는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볼게요. 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이유가 있는데 어디 갔어? 네.
일단 인텐시티가 너무 낮기도 하고 이 바디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가면 고급이라서 일단 해보죠. 일단 전국까지 다 해보고 해야지. 네. 또 3,000% 빠질 뻔했는데. 네, 이 전구의 이 라이트를 아무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뺄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걸로는 실제 여기서 마치 빛이 실제로는 백열등이 엄청 빛이 세잖아요. 그래서 요걸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여기에 저는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더 심을게요. 자, 렌더링 쉘브에 보시면 라이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여기 요거 두 번째 있는 이 화살표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활용했던 거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이제 포인트 라이트예요. 요거를 하나 꺼내서 필라멘트 정도의 위치에다가 놔둬서 얘를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약간 인텐시티도 조금 적당하게 올려주고 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글래스는 다시 이제 보이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죠. 네, 만들어지고 있어요. 좀 더 세게 보죠. 빛을. 그 20. 아까보다 훨씬 더 세졌죠. 이게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가 워낙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밝은 건 아닌데, 디렉셔널 라이트가 더 세기 때문에, 더 세니까 이 빛이 지금 잘 효과가 안 나는데, 디렉셔널 라이트의 수치를 좀 낮춰볼게요, 더. 아예 어둡게 해서. 네, 그림자가 훨씬 더 진해지면서 여기 빛이 더 살고 있죠. 20만 가지고는 안 되나? 와, 40 올려볼까? 네, 그나마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놔야지 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이 그림자들이 어떤 그림자들일까요? 지금 이 전구에 생기는 이 그림자야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디렉셔널 라이트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라서 지금 요 사방으로 뻗어지는 이 그림자는 요거 어떤 그림자일까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의 그림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백열등 안에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백열등을 켜서 보면 이런 그림자가 생기나요? 안 생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빛이 너무 세고 얘가 너무 워낙 그림자가 만들어지기에는 워낙 빛이 너무 센 데다가 워낙 또 얇아가지고 그냥 빛이 그냥 흩어져 버려요. 이미 그 전에. 여기 맺히기도 전에. 그냥 빛만 그냥 보이게 되는 거지, 보통.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이랑은 좀 거짓말이다. 이걸 온전하게 그 그림자를 다 표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럼 이건 그림자를 어떻게 빼야 되냐? 관계를 끊어줘야 돼요. 라이트와 이 오브젝트의 관계를 끊어주면 라이트는 그냥 그 관계가 이어져 있는 애들만 라이트가 닿기도 하고 그림자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관계를 끊어주면 얘네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림자도 안 만들어져요. 얘네한테 빛도 잘 안 받을 거고. 그게 라이트 설정 마지막으로. 아니 여기. 라이트 링크 에디터에서 라이트와 오브젝트의 관계를 편집해준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더 디테일한 거가 궁금하시면 01반 수업의 마지막 한 30분 정도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네, 뭐 텍스처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했어요. 우리가 특강 때문에 지금 조금 설명이 이제 시간이 부족했지만 나름 저는 네, 유의미한 거기 취업한 선배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언제 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특강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이트 링크를 끊어주는 거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잘 이해해 놓으시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링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급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좀 심화 과정.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정보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라이트 링크를 또 끊어? 편집해? 이런 건데 할게요. 여기 메뉴 셀렉터를 이게 렌더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금 이게 렌더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모델링 상태로 해서 작업을 했다면 이걸 렌더링으로 바꿔주시면 메뉴에 여기 보시면 라이팅 쉐이딩이라는 게 보이죠. 딱 봐도 왠지 라이팅 쉐이딩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기 있어요. 라이팅 쉐이딩. 여기서 보시면 라이트 링킹 에디터, 메이크 라이트 링크, 브레이크 라이트 링크, 메이크 섀도우 링크, 브레이크 섀도우 링크. 비슷하다면 전혀 반대의 개념일 수 있어요. 메이크 라이트 링크와 메이크 섀도우 링크가 혹은 브레이크 라이트 링크와 브레이크 섀도우 링크가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전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면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섀도우의 관계를 끊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니까 다 라이트와 쉐이딩의 관계성과 관련된 거예요. 오전에는 이거 같이 설명했었는데요. 그냥 바로 라이트 링킹 에디터로 설명을 할게요. 나는 지금 뭘 할 거냐면 포인트 라이트라는 앱과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관계를 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라이트 링킹 에디터로에 보시면 라이트 센트릭이라는 게 있고 오브젝트 센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라이트를 주인공으로 잡고 나머지 애들을 관계를 끊어줄 거야. 오브젝트는 반대로 특정 오브젝트를 주인공으로 잡고 주위에 있는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볼까요? 라이트 센트릭으로 해서 보시면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메쉬 내지는 여기 쉐이더들 얘네들이 지금 약간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선택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다 선택되어 있어. 이거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필라멘트, 폴리서페이스, 글래스, 바디 이런 메쉬랑 여기 우리가 지금 넣어놨던 스탠다드 서페이스 이 쉐이더들이랑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난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봐야죠. 얘네의 그림자가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난 얘네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필라멘트도 마찬가지야. 필라멘트와의 관계도 끊고 싶어. 다. 지금 여기 얘네들과의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 솔직히 이 유리의 그림자도 필요가 없어요. 그림자가 만들어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빛이 투명한 유리를 나와서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라이트 때문에 이 글래스가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연결 해제가 돼요. 관계를 끊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바디는 있어야겠죠. 바디는 뭔가 반응을 해야지, 저 빛에. 요 바디는 얘는 투명한 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는 좀 덩어리가 크고 당연히 빛을 등지고 있으면 얘의 그림자가 생길 수 있을 수밖에 없죠. 현실 세계에서도. 자, 이렇게 해놓고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각도로 만들어 놓고 간혹가다 이게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되네요. 보시면 필라멘트 이 그림자는 지금 이 필라멘트 메쉬 라이트가 또 이 필라멘트라는 오브젝트와의 관계가 지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보시면 얘네의 그림자가 안 만들어지죠. 근데 빛도 아마 안 받아. 이제 궁금하면 메이크 섀도우 링크, 브레이크 섀도우 링크로 한번 넘어가시면 뭔가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라이트 링크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자, 단순히 이거 하나만 하면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런 관계성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인테리어를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실에 지금 형광등이 엄청 많죠. 근데 저쪽에 있는 형광등이 저 형광등이 하나만 켜져 있으면 나한테 되게 유의미한데요. 지금 보시면 형광등이 엄청 많이 켜져 있고 나한테 이렇게 가깝게 있는 형광등이 많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빛을 이렇게 받고 있을까요? 물론 쟤도 받고 있어요. 쟤도 받고 있지만 쟤를 계산할 만큼 나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빛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게 나한테 더 유의미하게 하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나한테 여기 있는 물체한테 계산을 해줄 이유가 없죠. 끊는 거예요. 라이트 링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렌더링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렌더링 할 때. 요거를 Shift P에서 네, 빼놓고 하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저 필라멘트의 그림자가 안 생기겠지? 아, 그래서 생기네. 뭐 다른 어떤 뭔가를 봤나 보다. 이건 뭐, 네, 넘어갈게요. 이것 때문에 이걸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아까도 말했지만 그 메쉬라이트의 역할이 그렇게 그닥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낼 때 그냥 빼도 돼요, 사실. 그냥 메쉬라이트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거라서. 아우, 목말라.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했더니. 네, 메쉬라이트 때문에 그런 거라서 뭐 끊죠 뭐. 네, 뭐 전구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나는 유리로 했는데 왜 검은색으로 보이지? 이건 찾아야 돼요. 이거는 원인은 찾아봐야 돼요. 지금 쉽게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네,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네, 저기 지금 요 바닥은 빛이 어떻게 닿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섀도우 매트로 해놓은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면 또 어떻게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렌더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자만 이제 맺히는 형식으로 해서 이 공간에 이렇게 보이는데 자, 섀도우 매트의 옵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네, 요것도 그냥 네, 이해하셔도 되고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알아만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섀도우 매트의 옵션에 보시면 얘가 그림자만 빼는 건 아니고 이 스페큘러 바닥에 비춰지는 오브젝트도 뽑아내줘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제 배경은 바닥이 뭐 왁스칠 같은 게 돼 있나 봐. 그래서 약간 리플렉션이 되는 바닥이에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막 1대1로 리플렉션이 되는 바닥은 아니지만 뭔가 뭐 아무튼 뭐 코팅이 되어 있는 바닥 같아가지고 내가 저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제 요 스페큘러 요거를 조금 더 수치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그림자만 뽑아내 주는 건 아니고 리플렉션 되는 것도 뽑아내 준다라는 거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라이팅이 이 상태에서 리플렉션만 지금 살짝 더 올렸는데 저 리플렉션이 잘 구현이 되는지. 약간 되네요. 약간 되는데 라이트, 네, 약간 반대쪽에서 라이트 빛을 받는 쪽에서 한번 보고요. 디렉셔널 라이트가 이게 워낙 어차피 어두운 데서 리플렉션 되는 게 표현되는 게 당연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디렉셔널 라이트 좀 3으로 올리고 다시 한번 리플렉션 되는 거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죠.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약하지? 어디 갔지? 죄송해요. 인디렉트 스페큘러를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네, 죄송해요. 인디렉트 스페큘러를 체크를 해주시고 1로 해놓고 한번 보죠. 1 너무 높아. 0.4 정도. 네, 이렇게 리플렉션까지도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AI 섀도우 매트라는 거는. 그러면 특정 여러분들 뭐 합성을 한다거나 할 때 뭔가 재질에 따라서 리플렉션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 리플렉션이 많이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러프하게 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구현을 해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텍스처 뭐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긴 했지만 미리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일반 마지막 수업 말미에 UV 이용해서 텍스처 이렇게 구현하는 거 그것만 지금 빠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도 듣고 싶은 사람들만 열심히 듣고 이거는 좀 그렇게 상관이 없다. 중간고사랑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으니까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01반 수업 영상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고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네, 다 수업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중간고사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고사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일정표. 우리 5월 6일 밤 5월 6일 밤 12시까지 제출이고요. 아직 꽤 남았죠?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어느덧 2주 남았네요. 주사위, 로켓, 전구, 헤드폰 쉐이딩 해가지고 저기 중간고사 예시 다시 한번 혹시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한 사람 것만 볼게요. 네, 배경이라든가 뭐 네,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잘 활용해서 뭔가 연출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이팅 세팅까지 이렇게 하셔서 쉐이딩 하시고 네, 뭔가 네, 연출하셔서 렌더링한 이미지와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데 렌더링한 이미지는 PNG. EXR로 하시는 게 좋은데 EXR 없으면 PNG나 타가로도 네, 렌더링 하시면 된다. 마야 파일도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 렌더링한 이미지 사이즈는 960, 540 사이즈 정도로 해주시면 된다.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요것과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쭉 설명을 하고 네, 다음 진도로 넘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박주연 출석됐을까요? 네? 혹시 박주연 출석됐을까요? 아, 네네. 출석 체크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교수님, 네. 그 전구 안에 필라멘트 빛 나오는 거는 영상이 없고 제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거 그냥 그 에미션만 하시고요. 사실은 네. 저기 그 포인트 라이트만 해서 하셔도 되는데 메쉬 라이트라는 거를 좀 한번 알고자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보이진 않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아, 공부만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